시그널 D팀입니다. 오늘은 2001년 가을 지리산으로 향한 산악회 버스에서 시작된 실종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해 10월 선선한 가을바람이 산자락을 스치고 단풍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아침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습한 흙냄새와 떨어지는 이슬의 상쾌함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날의 등반은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52세 여성 한 명이 등반을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은 조용했고 산악회는 사고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한 통의 제보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보험금과 은폐, 그리고 그 발단이 된 회장의 더러운 욕정, 산악 모임 뒤에 숨겨진 탐욕과 변태적인 욕망의 그림자. 시그널 D 시작합니다. 2001년 10월 14일 새벽 4시 30분 전남 구리에의 한 아파트. 52세 여성 이정수는 눈을 뜹니다. 그녀는 키가 160cm 정도의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인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약간의 주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지만 눈빛은 밝고 건강했습니다. 멋부릴 줄 모르는 소박한 스타일로 평범한 등산복에 머리를 간단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 외모는 평범했지만 사실 그녀는 본인만 모르는 은근히 글래머러스한 볼륨을 드러내는 뒤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정수는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산에 가는 게 왠지 두려웠죠. 평소 등산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그녀였는데 이번엔 손이 떨리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하고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별일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한가 봐. 그녀는 그 불길한 기분을 애써 무시하고 배낭을 챙겼습니다. 물병, 간식, 여분의 양말, 손수건,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20분 어두운 골목을 나서며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오늘은 재미있겠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례역 앞에 도착한 건 6시쯤. CCTV에 포착된 그녀의 모습은 등산복 차림으로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산악회 버스 안은 20여 명의 남녀 회원으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50대 중후반, 간간히 30대 혹은 40대 여성과 남성도 한둘쯤 보였습니다. 그중 회장은 50대 후반, 키가 175cm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지만 눈빛은 날카로워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표면상 친근했지만 뒤로는 젊은 여성을 밝히는 징그러운 욕정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회장은 처음에 이정순을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소박한 스타일, 평범한 외모가 그의 눈에 차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전 한 등반에서 우연히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 그녀의 뒤태를 보았습니다. 은근히 글래머러스한 볼륨,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이 바람에 스치듯 드러나는 순간 회장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욕정이 피어났습니다. 저런 여자가 평범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끌리지? 그날부터 그의 시선은 변태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시기 회장은 이미 40대 초반 돌싱저성 정가희와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정가희는 날씬한 체형에 화려한 메이크업이 인상적인 여성으로 회장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모임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심하고 성실한 이정순에게 회장은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그녀의 무관심이 오히려 정복 욕구를 자극한 거죠. 버스는 오전 6시 10분에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일부러 이정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코스가 좀 힘들 텐데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 이따가 이렇게 손잡고 갈까요? 그의 말투는 점점 치근덕거렸습니다. 이정수는 불편함을 느끼며 웃으며 피했지만 회장의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녀가 회장님 죄송하지만 좀 떨어져 주세요 라고 정중히 말하자 회장은 무안한 듯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붙었네요. 내가 잘못한 거죠? 라며 능글맞게 답하고는 뒷사람에게 말을 걸며 자연스럽게 뒷자리로 옮겼고 곧 정가희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가희는 회장의 시선이 이정순에게 닿는 걸 눈치채고 있었고 질투 섞인 미소를 지으며 이정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코스가 좀 힘들대요. 그래요? 저도 이 코스는 오늘 처음이라. 이정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풀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전 8시 23분 지리산 남쪽 등반로 입구.
노고단 근처. 여기서 이정순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그 뒤로 전원이 꺼졌습니다. 등반 중 산길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을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공기 중에 축축한 안개 냄새가 퍼지며 시야가 흐려졌죠. 오전 10시쯤 노고단에서 반야봉으로 가는 절벽 근처. 여기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회장은 이정순을 몰래 성적으로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치근덕거렸습니다. 정순 씨, 여기 위험하니 내 손 잡아요. 내가 지켜줄게. 그의 손길은 팔을 스치고 어깨를 만지려 했습니다. 이정순은 불편함을 느끼며 피하려 애썼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제가 알아서. 하지만 회장의 집요한 추근됨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실족했습니다. 아! 그녀의 비명이 산속을 울렸습니다.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그녀는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에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주변 회원들이 모여들었지만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보험 청구하려면...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녀의 보험은 위조된 상태였지만 사고가 공식화되면 클럽 전체가 조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매년 가짜 사고로 15건 넘는 청구를 해온 터라 뒤탈이 클 터였죠. 회장은 비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 다물고 내려가. 사고 없었던 걸로 해. 보험금 몇 푼 때문에 클럽 망치게? 회원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회장의 위협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말하면 너희도 공범이야. 산에서 일어난 일은 산에 묻자. 어두운 산길,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 속에서 그들은 그녀를 버리고 하산했습니다. 등반 분위기는 음침하고 무서웠습니다. 안개가 짙어지며 시야가 5m 앞도 안 보일 정도, 발밑 바위가 미끄러워 매 걸음이 위험이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고 회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멀지 않은 발치에서 모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바로 정가희였습니다. 그녀는 회장과 비슷한 페이스와 등산 중이었고 회장의 행동을 의심하며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사고 순간을 멀리서 본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기 회장님이...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장과의 관계가 이미 균열이가 있었는데 이 장면은 그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하산 후 그녀는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산 안개 속에서 이정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신착란이 시작됐고 결국 회장에게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자수해요. 이건 살인이에요. 더 이상 못 버텨요. 하지만 회장은 매몰차게 그녀를 버렸습니다. 넌 그냥 모르는 척해. 너도 공범이야. 관계 끊자. 정가희는 버림받은 후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악몽이 됐고 3년간의 고통 끝에 양심의 가책으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시점은 다시 실종 사건 당일로 돌아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다 정순 씨가 연락이 두절된 것을 깨닫고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날 등반에 안 왔어요. 명단에 이름 없는데요. 남편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다음 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수색이 시작됐고 초기 판단은 단순 조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산악회의 태도. 회장은 그녀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CTV와 버스 탑승 기록으로 그녀가 분명히 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원들은 한결같이 모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보험의 그림자. 이 산악회는 회장이 운영하는 여행사와 연계돼 있었습니다. 회원 가입 시 사망 시 2억 원을 주는 사고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혜택이 있었죠. 문제는 이정순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녀 이름으로 보험이 위조돼 있었고 서명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남편이 20년 넘게 본 그녀의 필체와 다르다고 증언했죠. 수익자는 산악회 운영비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사고 패턴. 이 산악회는 매년 발목 삐끗, 타박상 등 경미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고가 나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빠르게 청구했습니다. 이번 건은 실종이라 청구가 지연됐지만 그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네 번째, 시간의 함정입니다. 초기 수색은 필패로 끝났고 2001년 말 사건은 미제로 전환됐습니다. 산악회는 조용히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회장은 계속 보험 청구를 했고 회원들은 트라우마로 악몽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2004년 9월 익명 제보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제보자는 바로 정가희였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정신적 괴로움을 못 이겨 전화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보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날 노고단에서 반야봉으로 가는 길 절벽 근처에서 여성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비명이 산을 올렸죠. 회장님이 치금덕거리는 걸 피하려다 실족한 거예요. 저 멀리서 봤어요. 회장이 급히 하산을 지시하면서 모두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사고 같은 건 없었던 거야. 이런 일로 우리 산악회가 망해서 되겠어? 라며 협박했어요. 해당 경찰서 수색팀이 제보 지점을 다시 뒤졌습니다. 이틀 만에 배낭, 신발, 아이디카드, 손수건, 물병이 나왔고 DNA 검사 결과 이정순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절벽 아래 깊은 계곡이라 자연 유실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날 날씨는 맑았지만 검색 당시엔 세찬 바람이 불고 낙엽이 날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시그널 D팀이 2026년 관점에서 재수사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휴대폰 마지막 위치와 회원 증언을 다시 분석하면 회장의 보험 거래 기록 15건이 연결됩니다. 지금 기술이라면 버스 안 CCTV를 AI로 확대 재생산해서 누가 누구와 앉았는지, 누가 이상 행동을 했는지 바로 잡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보험 서명 위조도 자동 탐지됐을 테고요. 만약 AI 심리 프로파일링을 했다면 회장의 탐욕적 성향과 젊은 여성 유혹, 보험 사기 등이 일찍 드러났을 겁니다. 결국 회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시신이 없고 직접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신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사기 방조로 2005년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산악회는 해체됐고 등산 관련 보험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이후 공공연한 비판이 쏟아졌고 이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각종 산악회 입구에 인생은 아름답지만 위험하다, 서로 지키고 믿으며 오르자라는 표지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단순 실종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산악회 내부 은폐와 보험 사기로 밝혀진 겁니다. 이정수는 회장의 치근덕거림을 피하려다 절벽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고 회장은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보자 정가희는 양심의 가책으로 나섰고 DNA 유품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남편은 진실 규명을 위해 평생을 싸웠습니다. 매년 수십 번 지리산을 찾았고 2010년 사라진 그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유골은 가족들에 의해 지리산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리산을 떠돌고 있을 정순 씨의 홀령과 만나서 승천하라는 의미였겠지요. 늦은 정이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회장은 지금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산을 오르며 앞서가는 여성의 뒤태를 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을까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대 묻지마 산악회 버스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당시 이런 모임은 보험 사기와 불륜의 온상이었습니다. 회장처럼 영계를 밝히는 남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유혹하며 등산 후 파티에서 음주와 은밀한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이런 만행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경고합니다. 산악회 가입 시 보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모임 분위기를 의심하세요. 요즘도 각종 동호회 문화가 문제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집되는 등산, 골프, 취미 클럽들. 표면상 재미있어 보이지만 뒤에 사기나 성적 착취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모임은 익명성이 강해 위험합니다. 2026년 지금 AI와 CCTV가 많아졌지만 사람의 탐욕은 여전합니다. 모임 참여 시 혼자 가지 말고 지인과 함께 하세요.
이게 시그널 D의 메시지입니다. 시그널 D팀의 조사였습니다. 산악회 모임에 가본 적 있나요? 혹시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거나 비슷한 경험담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